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한 지방의 고등학교에 가서 그 컨설팅을 했는데요. 학생들 개별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소개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몇 명이 같이 내려갔어요. 컨설턴트들. 이제 그러는 과정에 어찌됐건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여학생들만 주로 맡았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여학생들만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에 그 컨설팅을 하는데 뭐 그 학교 전교 1등도 있었고 2등급도 있었고 3, 4등급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4등급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나왔던 얘기나 또는 제가 최근에 그 출간을 했던 학종 절대 법칙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또 실전 응용편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 전 나중에 알았는데 1등과 그 학교 한 20, 30등에 있는 아이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줬었는데 한 3, 4등급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기숙사에 그 컴퓨터실 같은 공부방이 있던데 그 공부방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방에 있다고? 예. 그래? 왜냐면 제가 나 정말 답답하다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 이제 25페이지를 뚫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책 제목을 적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수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야 책 제목을 적어야지 왜 페이지 수를 적고 있어. 그러니까 이 책 우리 여기 교실에 여기 공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래?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봤어? 네. 정말 답답하고 미칠 뻔했습니다. 또 알고 봤더니 또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2명당 1명꼴로는 다 사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그 책을. 아니 그랬는데 이제 학생부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 거죠. 참 책 사놓고 감상하라고 놓은 게 아니죠. 책 사놓고 실천하라고 한 책입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책들은 정말로 학교 현장이나 학생 개개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책입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것, 저 역시도 무슨 어마어마한 교육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평범한 아빠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그거에 대해서 요 포인트만 알려주면 아이들이 잘 준비해 오겠다. 학생들이 잘 준비하겠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만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잘 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로 그런 책만 씁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별 필요 없는 책 안 씁니다. 어찌됐건 너무 좀 답답했는데 한 학부모님의 말씀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으신데요. 한 학부모는 아니고 몇 명의 학부모님이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 댓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학부모입니다. 학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명문대 합격생 대공개 책을 구매해서 아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나침반도 구독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학종 절대 법칙을
딸아이와 열심히 보고 학종 전형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질문드리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명문대 합격생 대공개척이 학종 119 게시판에 질문을 남길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찾지 못해서 댓글 남깁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학종 119라는 게시판을 원래 그 명문대 합격생에 있고요. 거기에서 에듀진 홈페이지에 어디 가셔서 이제 글을 학종 119에 119 있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개설을 해놨는데, 게시판에 어마어마한 이상한 내용만 잔뜩 있어서 사실은 또 여기를 매일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이상한 댓글들만 많아서 학종 119 게시판을 이렇게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는 제가 유튜브라고 그러니까 써놓을 테니까 뭐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댓글 달아놓으신 것처럼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시겠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부모인데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와 좋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걱정이 많네요.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이 하향 곡선은 첫째는 이제 가장 많은 이유는 동기부여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R 학습법이라고 해서 읽기에 대한 얘기했었죠. 동영상 거 SR 학습법이라고 다른 동영상 보셔도 좋고요. 있다면 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동영상 SR 학습법이라고 치면 어딘가에는 제 거도 동영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읽기를 하시고 노트 필기법은 코넬대 노트 필기법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특히 3, 4, 5등급의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노트 필기를 잘 안 한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결국은 시험 문제 중에 일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양들을 한 번에 다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한 아이가 4등급 대 밑에 있던 아이인데 성적이 많이 올랐길래 2, 3 저쩌고 이렇게 올랐길래 그래 어떻게 했어? 너 노트 필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니? 보니까 이제 노트 필기를 정말로 빼곡히 한 권에다가 모든 노트를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건 네 맘대로 해. 그거는 근데 그 아이는 시험 공부하면서 완전히 딸딸딸 애운대요. 그래서 사회과학인가 통합과학인가 통합사회인가 뭘 쭉 적어 놓더니 그거를 이렇게 책을 덮어 놓고 암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순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부터 저 끝에 뭘로 끝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체를 다 외우려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키워드만을 놓고 그 키워드에서 기억나는 걸 다시 암기해 가는 그런 식의 공부법이 코넬대 노트 필기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말고 제가 이번 주 안에 꼭 코넬대 노트 필기법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공부법은 아이가 어쨌든 읽기 방법과 암기 방법인데 암기를 막 하려면 이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해도 암기가 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도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학종 컨설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학습법도 이게 그러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이의 문제점들의 공부에 대한 문제점, 또 시험 보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 과목은 왜 떨어졌니? 아니, 그러면,
너 공부한 거에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럼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시험날 맨날 떨립니다. 그래. 그 떨리는 이유는 뭐지? 라고 하면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그 학교 전교 1등하고 1등하는 애는 정확하게 그 SR 학습법처럼 똑같이 읽지는 않지만 노트 필기법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걔는 좀 그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그러니까 노력도 하지만 당연히 그런 경향이 있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모의고사에서 1학년 1학기 때는 다 111을 찍었고 2학년 때는 국어만 2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111 등급을 찍는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너 국어가 이렇게 헤매게 되면 나머지 과목도 무조건 떨어진다. 너 같은 경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번 겨울방학에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내야 한다. 극복해내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SR 학습법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은 이번 겨울방학에는 무슨 책을 꼭 읽어라.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전후 과정 빼고 결과만 너 이 책 무조건 읽어서 그렇게 만들어와 이럴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할게요. 하지만 애들 그렇게 무조건 다 읽히면 좋은데 문제는 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SR 학습법으로 꼭 읽어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납득한 아이들에게만 꼭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겨울방학에 코스모스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책을 SR 학습법에 의해서 그렇게 읽게 하면 아이 분명히 1학기부터 성적이 팍팍 오른다. 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적인 어쨌든 그런 설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SR 학습법으로 읽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 그 학생에게는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을 꼭 10번을 그런 형식으로 읽어라.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아이가 책을 재밌게 읽는데 SR 학습법은 그렇게 읽어갈 수가 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납득이 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3, 4, 5등급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1, 2등급에 비해서.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애가 계속 중간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를 헤매고 있냐면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 이 방법 아니면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자기도 공부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바꾸다 보니까 이제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공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한 게 읽기에는 SR 학습법으로, 쓰기는 코넬대 노트 필기법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의 뇌가 이게 이제 몸에 습관으로 붙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가 사진 촬영 기법처럼 착착착 사진 찍어서 채국채국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별의별 책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인문학과 따로, 과학 따로, 철학 따로, 종교 따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넘버링하고 그 넘버링에서 다시 또 뭔가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다 정리법 아니에요. 코넬대 노트 필기법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사진으로 쫙쫙쫙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 인문학책, 과학책 이거 어떤 그것도 순서별로 뭔가 있을 거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 당장 이번 당장에는 안 생기지만 코넬대 노트 필기법인 SR 학습법이나 코넬대 노트 필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가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넘버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착착착 사진처럼 남겨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신 공부도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또 모의고사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어머니처럼 아이가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하셨으면 그거 강의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학종 절대법칙 책을 사서 읽었는데 국영수 8등급 학생이 학종으로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학종은 전공이랑 연결된 과목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다른 과목 성적에는 신경을 안 썼다고 한 학생의 대답이 생각이 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학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저 또한 그러니 말입니다. 맞아요. 그 학종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해하고 제가 말한 대로 준비하면 지방대 가래 인서울대 가고 인서울대 가래 상위 10위권 대학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전할 거냐 말 거냐. 또 하나 성적을 올려가는데 어떻게 올려갈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만,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한다는 그 동기부여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아이 이제 고3 되니까, 또 우리 아이 뭐를 잘못하니까, 우리 아이 뭐 못하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최종적인 결과에 가서는, 결과 이제 원서 넣고 합격장을 받기까지는 어떤 경우든 최선을 다한 학생에게 유리한 거죠. 그죠? 우리가 배운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몸에 익힌 경험인 거죠.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학생부. 그리고 그 학생부가 요번에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요번부터라도 고쳐라. 이번부터라도 고쳐라. 이번에도 상담해 보니까 학생들이 이번에는 뭐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아니 지금부터 저 꿈이 뭐 PD에서 뭘로 바뀌어서 그게 뭔 상관이야. 당연히 바뀔 수도 있지. 그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대신 너가 진로 활동 시간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활동, 보고서 활동을 해서 아니면 소감문 활동을 해서라도 꼭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아니면 뭔가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어쨌든 개인별 검사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또는 책을 읽었더니 이걸 깨달아서 했다는 걸로 아니면 그 한 해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나는 무슨 PD였어. 그랬는데 저한테 오는 날 아침에 그 전날 잠잘 때 새벽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잘 때 꿈이 바뀌어져 버린 거야. 저 바뀌었는데 언제? 오늘요. 그래. 뭘로? 뭘로요? 그래? 바뀔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지. 그런데 어젯밤 꿈에 뭐가 딱 내려와서 꿈이 바뀌었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하찮은 얘기냐. 근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동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그래, 곰곰이 생각해 봤겠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뭐냐고. 뭐가.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지 않냐. 네 꿈이 너무나 또 하찮게 느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떤 뭔가가 있었을 거야. 너 과목이든 뭐든. 그 부분에서 끄집어내서 호기심인 거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고 그래서 보니까 내 꿈이 바뀐 거야. 이렇게 가봐.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결국 실천하고 아니고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학부모님인데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와 좋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 같은 얘기인데? 네,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말고 또 있었는데 어찌됐건 제가 이 코넬대 학습법을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번이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설날이 오니까 설날이 오기 전에 어찌됐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찌됐건 그 목요일 전에는 꼭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갔다 오면 이렇게 도움
되어 드릴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도 생각했는데다가 마침 학부모님들의 글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사보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제 밑에 댓글에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이 공부 못해도 되냐고요? 아이 가능하면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노력해도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기 규칙상 그렇게 활동을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만 하면 공부 못해도 더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합격 그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행위가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행동이에요. 하는 거. 그렇다는 거. 또 하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책을, 명문대 합격생을 갖고 있어도 잘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 뭐 서울대 가는 거고요. 안 하면 못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녀 교육과 관련한 얘기, 또 앞으로 제가 영어 공부 방법이나 영어에 대한 공부나 또 뭐 어쨌든 그 공부에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어놓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 교육을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녀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현실 남매, 현실 자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거 굉장히 이쁘게 나오지만 실제로 현실 남매나 자매, 또 현실 부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찌됐건 학생부 그렇지. 자녀와 엄마, 자녀와 학부모 엄마 아빠의 관계 현실은 굉장히 뻑뻑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건 그렇게 지지고 볶고 뭔가를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죠. 그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떤 경우든 아이의 협조도 필요하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의 협조도 필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2인 삼각경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엄마 마음 또 학부모 마음은 막 얘가 빨리 공부도 하고 뭣도 해줬으면 좋겠고 뭣도 했으면 지치거든요. 지친다는 거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큼 자녀를 좀 다독거려서 또는 자녀도 엄마 아빠 말에 대한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응원하는 입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더 빨리 달리기를 원하고 있는 게 너무 간절한 마음인 건 맞죠. 하지만 너무 윽박질러서 가거나 이러면 2인 삼각경기는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 2인 삼각경기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도 많이 참아야 되는 거죠. 또 아이 입장, 학생의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을 또 참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의, 그러죠? 9시부터 5시 반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